오늘의 머릿말. 햇볕과 바람과 이슬이 알알이 담긴 가을 제철 과일 먹기. 등고하기 좋은 주변의 산을 찾아보고 시간 내서 다녀오기. 성곽길, 왕릉, 고궁, 사찰 등 세월이 오래 쌓인 곳 어디든 걸으며 그곳에 담긴 옛 이야기 찾아보기. 10월 한로 즈음에 하는 제철 숙제입니다. 김신지 작가님의 제철 행복은 24절기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요. 역시 가을의 제철 행복으로 독서를 빼놓기는 아쉬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리딩 케미스트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다혜입니다. 여러분의 제철 행복은 어떤 계절에 모여 있나요? 저는 놀랍지 않게도 봄과 가을을 좋아하는데요. 봄, 가을에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하는 말이 있는데요. 같이 걷기만 해도 사랑에 빠지니까 조심하라고요. 이런 계절에 함께 이야기 나누기 좋은 분과 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김신지의 책생연분 시간인데요. 마음에 두고 있던 인생책, 소개하지 않을 수 없는 책 한 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바로 김신지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멋있는 제철 행복이란 책을 쓰신 김신지 작가님. 앞에서 작가님 읽어주셔서 흐뭇하게 웃으면서 듣고 있었어요. 네. 사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고 아마 지금 들으시는 분들 다들 김신지 작가님 알고 계실 것 같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김신지의 책생연분 첫 시간인 만큼 작가님 소개를 해드리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김신지 작가님의 제철 행복에 실려있는 작가 소개는 이렇습니다. 내가 쓴 시간이 곧다라는 생각으로 걷고 쓰고 마시는 사람. 작은 더위의 계절 소서에 태어나 초여름을 좋아한다. 지은 책으로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평일도 인생이니까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게 취미 등이 있습니다. 다정하고 따뜻한 산문을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읽으면서 안 읽은 책이 없는 거예요. 우와.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또 저의 책 추천사도 써주셨잖아요. 네. 평일도 추천사 인생이니까. 쓰면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였고요. 네. 지금 앞에서 어떻게 눈도 하나 깜빡하시지 않고 네. 오히려 약간 최면을 거는 것처럼 눈을 깜빡하지 않고 빠져들 것 같아요. 뚫어져라보면서 네. 네. 저희가 책생연분을 계속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네. 예, 같이 하시면서 이제부터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작가님과 이렇게 사석에서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네. 이렇게 1대1로 작가님과 앉아서 책 이야기를 할 수 있다니 좀 사심을 채우러 나온 것도 크고요. 네. 그리고 이게 부담스럽게도 인생책이잖아요. 그렇죠. 예. 하필 왜 저에게 그런 코너를. 그래서 각자의 인생책을 이제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여서 고민을 많이 하고 좋은 책을 가져와야겠다라는 생각 플러스 작가님의 인생책은 무엇일까 네. 하는 궁금함 이런 것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읽은 그 많은 책들 중에서 인생책이라고 할 만한 정말 좋아하는 책들을 가지고 와야겠다 하고 어깨가 무거운 만큼 열심히 준비를 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네. 제가 언론사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인생책, 인생 너무 영화, 어려워요. 예, 이런 거 물어보게 되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런 게 어딨어. 저는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맞아요. 가장 뭐뭐한 뭐뭐 뭐 이런 예. 거 너무 어려워요. 그런 그쵸. 질문 항상. 근데 사실은 그런 게 귀가 솔깃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늘 그 순간의 인생책이라는 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가 생애 경험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인생책이었던 게 지금은 더 이상
펴보지 않는 책이 될 수도 음.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변화를 겪는 게 나 자신에 대해서 음. 많은 것을 알려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이제 김신지 작가님의 인생책을 앞으로 소개를 받으면서 궁금했던 건 또 뭐냐면, 아마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인생책들이 작가님의 다음 행보로 아. 이어지는 어떤 신호탄 같은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더 부담스러운데요. 부담을 덜어주시는 게 아니라. 네, 부담 더 해야, 아니,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좋아하는 작가님이니까 부담을 더 가지고 다음 책을 잘 써주시면 좋겠다. 근데 작가님도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결국 자기가 되게 좋아하는 결의 글을 스스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네. 그래서 사람마다 뭐 문체나 뭐 스타일이나 철학, 가치가 이런 게 조금씩 다른데 결국은 자기가 되게 좋아하는 너무 편애했던 어떤 결의 글을 자기 글로도 옮기고 싶어 하는 것 그렇죠. 같아서 인생책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왜 많이 읽는 것들의 방향으로 가게 된다?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들, 닮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숙명이 있지 않나. 그리고 그게 같이 살아간다는 것의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기 때문에 예, 책 소개받는 일을 굉장히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저만 그럴 순 없으니까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작가님이 추천하시는 인생책과 또 그 책으로 이어질 네. 작가님의 다음 작품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김신지 작가님 SNS를 보고 있으면 제철 행복은 운명 같은 책이다. 예, 네. 쓸 수밖에 없는 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제가 시골쥐잖아요. 네. 시골쥐 최고의 아웃풋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로. 왜냐하면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원래 어렸을 때부터 자연과 친구처럼 지냈고 또 부모님 농사를 지금도 짓고 계시니까 또 몇몇 절기는 이제 농사력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네. 익숙하기도 하고 이러던 차에 근데 지금은 이제 시골에서 산 시간보다 도시에서 산 시간이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런 시점에서 도시인들도 자연과 절기를 어떻게 즐기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아주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약간 즐겁게 썼던 책 중에 한 권이에요. 도시인들한테 절기라는 거는 뉴스에서 나올 때 새삼스럽게 깨치는 거지만 맞아요. 사실 농사 지으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자연스러운 삶의 리듬 같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일기예보에서 뭐 오늘은 절기상 한로입니다. 네. 이러면 한로여서 좀 서늘해졌구나 이 정도만 느끼는데 농사 짓는 부모님은 워낙 많이 활용도 하시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커서 동지 팥죽을 먹는다든가 네. 하지 감자를 캐면 그날 이렇게 약간 감자 요리를 해서 먹는 이런 게 되게 익숙했던 거여서 열심히 썼는데 그 낯설어서 좋아해 주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또 어린 시절 생각나서 좋아해 주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요. 맞아요. 예. 저는 김신지 작가님 글 읽을 때마다 약간 명랑하고 건강한 느낌이 좋은데 쑥스. 네. 근데 이번 책이 그런 느낌이 가장 확 이렇게 피어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그게 사실 퇴사 때문이 아닐까요? 기승전 퇴사. 그니까요. 네. 평일도 인생이니까에는 아니야 우리 이 평일도 받아들여 봐요 여러분 막 이런 네. 마음으로 썼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퇴사를 하고 네. 프리랜서가 되어서 여러분 제철 행복이에요 막 이렇게 외치는 듯한 네. 네 죄송합니다 혼자 퇴사를 하여 네.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제 발등을 찍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경우도 좋아해 주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네. 한 해를 시작하는 때나 이제 마무리하는 때 지금 이제 4사분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를 기록하는 작가님만의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많이들 하시는 그 연말 결산 기록 한번 해보는 편인데 12월에 네. 올해의 책 우리 12월에 이런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의 그렇죠. 책 그리고 뭐 올해의 영화 그리고 올해 잘한 소비 이걸 사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 뭐 이런 거나 그리고 저는
특이하게 좀 하는 거는 제가 구름 사진 찍는 걸 되게 네. 좋아해서 올해의 구름도 한번 선정해 봐요. 약간 2024년에 본 구름 중에 이날 이 구름이 가장 멋졌다. 가장 드라마틱했다. 이런 것도 뽑고 그런 거 해보면 인생이 아무것도 달라지진 않는데요. 좋아요. 기분이. 네. 그래서 그냥 하는 기록 중에 하나입니다. 듣다 보니까 올해의 자란 소비 어떤 거예요? 올해의 자란 소비. 아직 네. 그 결산을 할 수 없어요. 10월이기 때문에. 아직도 살 수 있는 여력이 그럼요. 남아있다. 여력이 남아있기 신에게는 때문에. 아직 네, 잔고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3개월이 남아있고 한번 우리 12월에 만났을 때 좋아요. 얘기해보면 재밌지 않을까요? 네. 김신지 작가님이 골라오신 책이 슬픈 세상의 기쁜 말입니다. 이 책을 고르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단 제가 정혜원 작가님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요. 책이 나오면 진짜 믿고 보는 그리고 바로 구매를 한다. 이런 작가님 중에 한 분인데 그리고 책 추천해달라는 얘기를 사실 많이 듣는데 그럴 때 좀 정혜원 작가님 저작을 추천하기도 하고 아직 입문을 하지 않은 분들께 첫 번째로 소개하는 책이 이 책이기도 한데요. 약간 친구들하고 요새 얘기하다 보면은 뭐 정치 얘기, 사회 얘기, 경제적인 문제, 뭐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이런 거 얘기하다가 약간 좋은 얘기는 없어? 약간 이렇게 말하게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근데 저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좋은 이야기를 필요로 하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딱 그럴 때 친구들하고 마주 앉아서 나누고 싶은 얘기가 이 책에 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서 책생연분 첫 번째 시간에 가져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뭐 "좋은 얘기 없어?" 라고 생각할 때 그 좋은 얘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정형화돼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승진을 했다." 뭐 맞아요. "돈을 벌었다." 맞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좋은 얘기지라고 생각하고 계속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지? 나는 왜 나한테는 그런 이벤트가 없지?'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다그치는 게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사실 이 슬픈 세상의 기쁜 말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그런 살아간다는 거는 단순히 그렇게 숫자 몇 개로 좌지우지 되거나 그것만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읽으면서 굉장히 좋았고 친구들이나 가족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런 얘기 나눌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족 힘들 것 같은데. 친구 가능. 네. 네. 친구 가능. 친구 가능. 네. 그쵸. 근데 정말 그게 "좋은 얘기는 좀 없어?" 할 때 그 심정이 참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세상 지옥 같은 건 알겠고 그런데 우린 좋은 이야기를 필요로 해라고 했을 때 막상 그 테이블에 올려놓을 이야기가 없을 때는 되게 허무하기도 하고 '아 이게 사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비슷한 고민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정혜운 작가님의 글이 갖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침대와 책 때부터 정혜운 작가님 책을 쭉 읽어온 독자이기도 한데 책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하는 동시에 세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놓지 않고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이 작가님이 다루는 글 속 세상이 넓어지고 있구나라는 맞아요. 것도 이번 책을 통해서 느끼기도 했는데 김신지 작가님은 어떤 부분을 특히 좋아하시나요?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정혜운 작가님의 책을 처음으로 읽었을 때가 이제 잡지 에디터, 주니어 에디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 책을 읽고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신선했었고 제가 어쨌든 장르를 분류하면 에세이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고 있던 에세이의 지평이 넓어지는 기분이기도 했고 또 동시에 세상에 대한 이해도 넓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새로운 책이 나올 때마다 어떤 그 좋은 글 자체를 읽는 즐거움 플러스 맞아요. 세상에 대한 공부를 한다는 기분으로 읽을 수 있어서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쓰시지? 라는 생각도 들고 아 나도 내공을 쌓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네. 읽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혜원 작가님이 라디오 PD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 PD로서 하는 일이 이 음. 에세이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흔히 아름다운 글이라고 얘기를 할 때 문장의 유려함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음. 있는데 사실은 정혜원 작가님의 글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순간은 문장의 유려함도 음. 있지만 이 아름다운 문장이 세계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음. 있다라고 느낄 때 굉장히 맞아요. 그런 감동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좋은 글을 쓰시는 분이고 음. 꾸준하게 이 세상의 이야기를 글로 담아내려고 음. 하는 분이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음. 됩니다. 이 정혜연 작가님의 슬픈 세상의 기쁜 말이라고 하는 책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신다면 음.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이 책이 원래 정은 작가님은 라디오 PD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이 프로그램 기획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말하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누구나 출연할 수 있지만 모두가 지켜야 되는 단 하나의 규칙이 이제 이것 없이는 나를 설명할 수 없는 단어 그거 하나를 찾아내고 그 단어를 얘기하지 않은 채로 그것에 대해 말하는 정말 어렵지 않나요? 네. 몇 단계를 거쳐야 하는 그러니까요. 거죠. 내가 라디오 PD라면 라디오라는 말을 쓸 수 없고 혹은 가장 소중한 존재, 나한테 중요한 무엇 그것에 대한 말을 할 수 없는 책방 주인이라면 책방이나 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 채로 자기 자신을 설명해야 하는 네. 그런 정말 어렵고도 깊이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셨을 때의 이야기가 이제 서문에 나오고요. 그래서 이게 10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의 챕터에 정혜연 작가님 직접 만난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외딴 항구의 어부라던가 뒤늦게 한글을 깨친 해녀 할머니라던가 혹은 대구 지하철 참사나 세월호 참사나 총기 난사 사건으로 가족을 잃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등장하셔서 자기 자신을 이게 부제가 당신을 살아있게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인데 그런 고통을 통과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살아있게 해준 말이나 또 회복하게 된 과정 같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네.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음. 단 하나의 단어를 고른 다음에 그걸 빼고 나를 설명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이야기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있으면 '나에게 그런 단어는 무엇일까?'라는 생각도 음. 필연적으로 해 보게 되고 그리고 저는 이런 이야기로 시작해서 도대체 이 책은 무슨 맞아요. 얘기를 이어가려는 거지? 너무 어렵잖아. 그러면 맞아요. 사람들을 만나서 "당신을 설명하는 하나의 단어는 뭐죠? 그걸 빼고 당신을 얘기하면 뭐죠?"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읽다 보니까 뜻밖에도 그냥 어떤 사람들의 인생 음.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의 매력 중에 한 가지가 그 누군가의 이야기를 전할 때 마치 구전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음. 것처럼 그 사람이 자기 목소리로 음. 이야기하는 거를 옮겨 적는 것 같은 느낌으로 쓰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책을 읽는다기보다는 마치 정말 라디오나 팟캐스트 듣는 것처럼 음. '내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 얘기하는 걸 듣는 기분으로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음. 그것도 굉장히 술술 읽히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정말 라디오 PD로 오래 일하고 계시는 특성이 네. 이런 저작에서 그래서 말하듯이 쓰여 있다 보니까 리듬감도 되게 살아 있어서 맞아요. 예. 사실 막 쉬운 이야기만 하지 않으시는데도 이렇게 굉장히 그쵸. 물 흘러가듯이 네. 읽히는 늘 신기함을 느끼거든요. 네. 아 근데 라디오의 특성이 있군요. 그쵸. 음. 그래서 저는 책 읽을 때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었거든요, 이거 처음 읽을 때. 네. 근데 읽다 보니까 반쯤 읽은 거예요. 맞아요. '내가 이렇게 많이 읽었나?' 싶을 정도로 음. 그걸 내가 음. 책을 읽고 있구나라는 느낌보다 정말 음. 그냥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음. 기분으로 네. 술술 넘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첫 시간에 골라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아까 인제 "좋은 이야기는 없어." 이런 마음에서 가져왔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냉소하기는 너무 쉽고 아 진짜 환멸 난다. 나 오늘 뭐 때문에 인류에 이렇잖아. 뭐 이런 얘기 하기는 진짜 쉬운데 좋은 이야기를 찾아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훨씬 어려운 네.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희망이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지가 이 책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책에 생각보다 미래라는 단어가 되게 자주 맞아요.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책에서 이제 정혜연 작가님 쓰신 문장이 우리가 지금 겪는 위기는 미래를 말하지 않는 데 있다고 네. 생각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미래를 믿지 않는다. 뭐 정확하게는 좋은 미래를 믿지 않는다라는 문장도 등장을 하고, 근데 또 에필로그 부분에 가면은 어떤 미래든 사실 결국 미래는 사람이 만드는 건데 나는 사람이 사람다울 때 얼마나 우아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거를 낭비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다라는 너무 멋진 문장들을 그러니까요. 쓰시면서 이 이야기들을 다 전달을 해주시는데 아 되게 좋았어요. 그런 환멸과 냉소는 SNS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전 책을 읽을 때만은 그래서 나는 무엇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더 사려 깊은 좀 희망 같은 걸 나누어 받고 싶은데 네. 그런 책이어서 같이 읽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말씀 듣다가 생각이 난 건데 저는 영화 잡지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른바 문화예술계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다 환멸에 차 있어. 맞아요, 맞아요. 아시겠지만, 예. 그러니까 뭔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공포가 있고, 그리고 이 현재와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좋은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 무언가에 대해서 약간은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또 그들을 예술적으로 굉장히 생기 있게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냉소적인 말들에 익숙해 있기도 한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 냉소라는 것을 경험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중하고 열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되는 순간들도 있고 그런 많은 것들을 굉장히 촘촘하게 길어 올렸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약간 한국인 종특일까요? 뭔가 냉소하고 그리고 뭐 좋은 일 없으면 아 없어 뭐 죽지 못해 살아 막 네,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는 게 약간 그런 이야기를 하거나 뭐 좀 요새 좋은 일 있어 뭐 나 행복해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쵸. 예. 그런 거 보면은 한국인 종특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문화예술계는 네. 특히 조금 더 더 그런 데가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힙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문화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예. 이거는 누구랄 것 없이 다 비슷하게 공유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결혼 생활을 한 사람이면 "너무 좋아. 맞아. 결혼 생활 너무 행복해."라고 얘기하면 "뭐야 저 사람." 이런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맞아요. 어떤 관계에서든지 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좋아. 나는 이게 지금 당장 나에게 큰 돈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여기에서 굉장한 성취감을 느끼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몰려와서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건 진짜 그러네요. 성취감이 아니야." 같은 식으로 비난하거나 얘기하는 게 사실 SNS 해 보신 분들이면 누구나 이런 분위기에 맞아요. 익숙하잖아요. 그렇네요. 결혼 생활 좋다, 직장 생활 좋다 얘기를 들어본 적이 진짜 드문 것 같은? 그 네. 남들이 다 불행하다고 하니까 내가 조금 만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굳이 또 발설하지 않는 맞아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 혼자 읽기 좋은 책이 있고 함께 읽기 좋은 책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신 이 슬픈 세상의 기쁜 말 같은 경우는 어떤 종류의 책에 들어갈까요? 이미 갖고 온 것 자체가 답인 것 같긴 한데 그쵸. 같이 읽기 좋다라고 약간 혼자만의 고요한 독서를 한 후에 같이 모여서 너는 뭐 너를 살아있게 하는 말은 뭐야? 라거나 네가 제일 인상 깊게 읽은 인물의 이야기는 어떤 거야? 라거나 뭐 서로 밑줄 그은 문장들 같은 거 나누면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독서 모임 하기에 되게 맞아요. 적합하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독서 모임 하기에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책에서 파생되어서 추가로 읽을 책들이 계속 나옵니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읽기 좋은 음. 책들을 발굴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런 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이 책에 계속 고민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이 책 속에서 좋아하시는 대목을 한번 골라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네. 그 대목을 중심으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죠. 저는 일단 이 책의 프롤로그에 네. 있는 부분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잠깐 좀 요약해서 읽어보면 12페이지, 13페이지에 나오는 글인데요. 세상은 열심히 우리의 이름과 고유성을 지운다. 알바생, 취준생, 택배 아저씨, 마트 아줌마, 애 못 낳는 사람, 이상한 PD, 누군가를 지칭하는 온갖 말, 그리고 실업자 수, 1인 가족 수, 우울증에 걸린 사람 수, 산재 사망자 수, 교통사고 사망자 수 등의 숫자. 그런데 이 말과 숫자들 중 어느 것도 한 사람의 고유함을 말해주거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상상하게 도와주지 않는다. 세상이 우리의 고유성을 지울수록 자기 자신만은 자신의 고유성, 내면에 살아있는, 어쩌면 아직은 이름 없는 뭔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다른 사람도 고유한 무엇인가를 품고 있다고, 우리가 궁금해할 무엇인가를 품고 있다고 믿는 것은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는 거의 저항이라고 부를 만한 일이고 최고의 존중이다. 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처음에 기획한 이유도 네. 여기에 있다고 말하고, 사실 이 책 전체가 방금 읽은 부분을 맞아요. 펼쳐놓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읽으면서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두근두근하면서. 네. 진짜 우리가 제일 편하게 생각하는 게 딱지 붙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누군가 만나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때 약간 어린 왕자 같은 순간이 되는 거죠. 어린 왕자에서처럼 누구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친구는 뭘 좋아하는 친구야. 그다음에 이 친구가 싫어하는 건 뭐야. 이런 식의 이야기로 하기보다 어디 살아. 예, 어떤 성격이야 같은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굉장히 강한 한마디로 요약한다든가 맞아요. 하는 방식으로 서로를 지칭하고, 심지어 이제 그 말을 내가 들었을 때에는 그 말에 갇혀 있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아, 그치. 남들이 얘기하는 나는 이런 사람이지라고 하는 것에 내가 갇혀서 그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이 정혜원 작가님의 책을 보면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로운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들이 붙여주는 딱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 이 순간 나답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무엇보다 저는 이 책이 좋았던 이유가, 요즘에는 왜 각자 도생이라는 말 진짜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만 잘 살면 되지 남들이 무슨 상관이야 같은 문화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은 미래라는 얘기가 아까 많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미래라는 것은 나 하나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다음 세대가 있고 이 공동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선량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나는 또 얼마나 그런 것들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 슬픔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가, 동력이 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 책에서 사실 많은 유가족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근데 아마 그 지하철 참사로 딸 잃은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올 때 그분의 꿈은 자신이 마지막 슬픈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맞아요. 그리고 세상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다. 그 이야기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작은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사람들한테 커피 내리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정혜연 작가님이 타인의 기쁨을 기뻐하는 마음이라고, 그 커피를 내리는 행위 자체는. 근데 그 부분이 되게 별거 아니게 넘어가는 부분인데도 되게 울림이 있더라고요. 가장 바닥까지 슬퍼본 사람이 타인의 기쁨을 기뻐하는 마음이 남아있고, 그리고 딸이 잃어버린 게 미래이기 때문에 그 미래를 자신이 만들기 위해서 더 이상 그런 일로 딸들이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려고
목소리를 내고 여러 활동을 하시는 거 보면서 되게 감동적이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읽으면서 반성도 많이 되는 맞아요. 책입니다. '난 뭘 하고 있나.' 네, 맞아요. 그런 생각도 많이 되고 그래서 슬픈 세상의 기쁜 말이라는 제목이 처음에 이렇게 제목으로만 봤을 때는 정확히 만져지지 않다가 이 10개의 챕터를 다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 '아 그래서 이 제목이구나.'라는 게 너무 와닿는 또 그런 책이기도 해요. 네, 저도 이 책 읽으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대구 지하철 참사 유가족 이야기 이런 부분들이 인상적이었던 게,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막 싸울 때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당신이 이런 일 겪어 봐라." 음. 이라는 식의 이야기 너무 손쉽게 음. 오가는 걸 보게 되는데, 이 책에서 나오는 이제 이런 유가족들이 맞아요. 하는 이야기는 그런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 "당신도 당해 봐라." 같은 말 절대 하지 않는다는 음. 거죠. 음. 아무도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 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거예요. 음. 예, 그래서 이 책 읽으면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 책 구성 자체가 약간 좀 반반의 분위기가 다르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앞부분은 어떤 개인적인 삶의 굴곡에도 불구하고 음. 굉장히 나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 음. 온 그런 어떤 위대한 개인들의 이야기를 음. 통해서 독자와의 접점을 음. 만들어 간다고 하면, 근데 뒷부분은 그런 실제적으로 있었던 그런 어떤 참사들, 생존자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는 어떤 이야기에 더해서 관련된 책들 이야기를 음. 같이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책 한 권이 이렇게 초반에는 슬프지만 기쁠 수도 있는 음. 어떤 삶의 장면들을 보게 만들다가 후반부에 가면은 약간 울게 됩니다. 맞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저도 읽다가 몇 번 이제 음. 눈물이 음. 나서 책을 읽다가 멈추고 다시 읽고 이렇게 음. 했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아 이렇게 슬픈 책은 싫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정적인 감정만이 아니다. 맞아요. 예. 굉장히 우리를 살게 하는, 음. 그다음에 뭔가 행동하게 만드는 음. 감정일 수도 있다라는 걸 음. 이 책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글은 첫 번째 글이에요. 저도요. 이 글은, 이 글 읽으면 이 책을 맞아요. 끝까지 읽게 돼. 약간 '뭐지?' 약간 이러면서 정말. '내가 외딴 항구의 어부 얘기에 이렇게 예. 바로 그렇습니다. 인생을 다시 살고 싶어질 정도로.' 네. 이 제목이 자유, 약속, 품위라고 네. 하는 제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외딴 곳의 어부 이야기예요. 맞아요. 심지어 그 너무 좋아요. 어부를 만나러 간 것도 아니야. 그냥 무슨 어느 날 갑자기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갔다가 맞아. 거기에서 어떤 어촌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협을 찾아가요. 음. 수협에서 경매하시는 분한테, 이 경매사한테 이제 "경매사의 일의 본분은 무엇인가요?" 이런 얘기 물어봤더니 너무 뜬금없이 맞아요. 거대한 말을 해 가지고 "그러면 혹시 좋아하시는 생선은 뭔가요? 음. 좋아하시는 어부님도 계신가요?" 라고 음. 했더니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어부님이 음.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경하는 어부님의 얘기를 하는데 너무 괜찮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아무도 보는 곳이 없는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지킬 것은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작은 물고기 아니면 금지 어종은 보는 사람이 놓아주는. 없어도 놓아준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정혜원 PD가 '아 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이제 그분이 들어오실 때 이제 기다립니다. 기다려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저 선생님 알고 싶은 게 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작은 물고기는 놔주고 금지 어종은 풀어주고 지킬 것은 지키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고 물어봅니다. 아니 그리고 이 말투가 너무 정혜원 PD님 말투.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어부님이 빤히 이 작가님을 쳐다보다가 "그건 내가 자유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을 음.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대답이 너무 거대하고도 진실한 맞아요. 답이어서
이제 깜짝 놀라게 되면서 이 어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어부의 인생 맞아요. 얘기를 들어요. 아 근데 이 이야기가 한 번 읽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계신데 할머니가 키워줬는데 이제 큰 도시에 나가서 돈 벌러 나갔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줄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결국은 고향에 돌아와서 고향에서 어부가 되어 살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기도 하고 여러 해가 지나갑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추측하기로는 한 50대쯤 되었을 때 30년쯤 전에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위문 편지를 보냈던 학생하고 편지를 주고받은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받고 끝난 게 아니라 편지가 몇 번 왔다 갔다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마침 그 학생이 살았다고 하는 전북 전주시에 큰 눈이 내렸다라고 하는 뉴스를 본 날 그 학생이 생각이 나서 학생이 보냈던 편지에 있던 한 구절을 적어서 근데 그 구절이 또 약간 제철 행복 같은 구절이야. 맞아. 네, 산나물 캐는 아가씨들 바구니에 나물이 가득하고 아낙네들 겨우내 밀린 얘기 냇가에 풀어놓고 겨우내 먹고 놀던 소 바쁘네요. 제철 행복이네요. 예, 그런 문장을 편지에 적어서 그 전주 옛날 주소로 맞아요. 보냅니다. 붙이죠. 예. 그래서 보내면서 그냥 무슨 기대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 전화번호를 같이 적어서 보내는데 전화가 걸려오는 거죠. 이게 진짜 요즘에는 주작이라고 할 법한.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가 가능하다고? 라는 그러니까요. 얘기가 계속 전개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다시 만납니다. 그니까요. 그리고 부부가 돼요. 근데 부부가 되는데 두 사람이 너무 닮아 있는 사람들이어서 영혼이 닮아 있는 정말. 지금까지도 그 꾸준하게 그들의 마음 그대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영혼이 닮아 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둘 다 생선의 눈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제가 생선의 눈이라고 해버렸네요. 물고기의 물고기에. 눈. 네. 물고기의 눈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고 그 눈의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회를 먹지 않는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야기가 정말 마지막 문장까지 한숨에 읽게 되고 맞아요. 너무 이걸 읽고 나면 갑자기 마음이 웅장해지면서 예, 제대로 살고 싶다. 맞아요. 예,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글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 글 진짜 그리고 저는 이 책의 정말 그 빼어난 지점 중에 하나가 이게 사실 책상에 앉아서 쓰는 글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다 직접 만난 사람들, 맞아요. 그 삶의 현장에 가서 이 사람들을 만나고 이 책에 실린 부분만을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또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도 상상이 되면서 정말 그래서 말맛이 살아있고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인생이 진짜 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것 같은 그래서 너무 살아있는 말들을 많이 전하고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첫 번째 글 읽고 너무 반해가지고 그쵸. 와 이거 뭐지? 정말 이러면서 그래서 여기서 그 어부가 얘기할 때 그 엄마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엄마와 함께 살지 못하고 엄마가 얼굴도 모르지만 살면서 한 가지는 꼭 지켜야지. 엄마에게 나를 낳아준 사람에게 누를 끼치는 삶은 살지 말아야지 해서 자신은 그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왔고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것 자체가 엄마를 다시 만나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도 놀라웠고요. 그 영혼이 닮은 또 아내분을 만났을 때 저 사람 우리 할머니 사진 밑에다가 과자도 사다 놓아. 나한테 너무 고마운 사람이지라고 하는데 또 찌르르 하면서 별거 얘기 안 해도 난 저 사람이 너무 곱고 사랑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 사진 밑에다 조그만 과자를 갖다 놓는 사람이다. 나한테 너무 고마운 사람이다. 진짜 이 얘기 뭐야 막 이러면서 진짜 마음으로 엉엉 울면서 읽었던 그런 글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나를 살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거듭 던지게 만들고 그 안에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맞아요. 어부 얘기했더니 또 마음이
촉촉해졌어요. 이 책은 나의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나의 단어는 아까 저희가 오프닝 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단어를 쓰지 않으면 절대 자기 자신을 말하지 못하는 단어라는 네.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혹시 김신지 작가님의 나의 단어를 몇 개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시골 있을 것 같고요. 자연, 그리고 일기, 맥주. 일기와 맥주를 묶어야겠네요. 맥주를 마시면서 일기를 쓰면 정말 기분이 좋거든요. 그리고 읽고 쓰는 시간 굉장히 좋아하니까 책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율성 이런 단어들 떠올라요. 작가님 어떠세요? 저는 일단 여행이 들어갈 것 같고요. 들어가야죠. 네. 여행 다음에는 영화랑 책이 약간 막상막하로 달리기를 하면서 뛰어오고 있는 것 같은 36시간을 사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주간지를 만드시면서 그 많은 활동을 저는 네. 깜짝깜짝 놀라면서 작가님의 활동을 그렇죠. 지켜보는 제가 중국 소설 되게 좋아하는데 중국 소설들이 되게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웹소설들이 보통 짧은 게 한 10권 정도 되고 이제 길면은 한 30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시간을 다 가진 것처럼 그 책들을 읽고 있을 때 행복감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좋아하는 이상 어쩔 수 없다. 2시간 주무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8시간씩 자고 있습니다. 진짜 시간 어떻게 쓰시는 건지 나중에 작가님의 시간관리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리고 저는 메모 아까 왜 일기 쓸 때 맥주 마시면서 쓰는 일기가 좋다고 했잖아요. 그 기분 뭔지 너무 알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손으로 쓰는 메모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메모 일정 관리 같은 거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각종 뭐 그쵸. 앱이라든가 캘린더 앱에. 캘린더 같은 것도 쓰시잖아요. 근데 저도 써요. 당연히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캘린더 기능을 이용을 하지만 보통 아침하고 밤, 그러니까 자기 전하고 일어난 다음에 그날 일정을 다시 손으로 정리를 합니다. 근데 오. 그 손으로 쓰는 맛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생각나는 거 글 쓸 거리가 있으면 그것도 손으로 정리를 한번 했다가 나중에 옮겨 적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는데 저는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죠. 맞아요. 예. 확실히 그냥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하는 메모랑 손으로 직접 쓰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것 같고. 작가님도 그런가요? 저도 그래서 가방에 약간 작은 노트가 들어있지 않으면 약간 불안하거든요. 네. 네, 어디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빈 네. 시간이 있을 때 이게 그냥 핸드폰 메모장에 뭔가 생각난 걸 적는 거랑 노트에 적는 거랑 달라요. 천지 차이이기 때문에 거기 뭐 대단한 내용도 없는데 괜히 펜과 노트를 항상 가방에 지참하고 다니면서 쓰는 맛을 느끼죠. 그리고 사실 작가님 단어 중에 시골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시골이 따로 없단 말이에요. 계속 도시에서 성장을 했기 도시 여자. 때문에. 예. 그래서 시골이라고 하는 개념이 저한테는 여행이라는 말하고 약간 섞여 있는 느낌인데 작가님한테는 시골이라고 하는 개념이 분명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쵸. 저는 좀 그러니까 자연멍을 하는 걸 좋아한다는 걸 도시살이를 하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연의 어느 것에든 뒤에 멍을 붙여보면은 마음이 아주 평화로워지고요. 뭐 노을멍, 뭐 윤슬멍, 네. 강멍, 하늘멍, 뭐 바람멍, 나무멍, 뭐 아무거나 딱 이렇게 말해보고 또 그걸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때 네. 좋다. 이런 순간에 항상 접어드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친구 중에 바다 쪽에 고향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 고향 남자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비난하면서 했던 얘기가 바다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고 바다를 보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다를 보면서 뭐 하는데?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바다를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바다 멍인 거죠, 그게.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도 제가 도시 사람이라서 되게 모르는 거구나, 되게 촌스러운 거구나라고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바다를 보면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산을 보면서 뭘 해야 된다. 그쵸. 바다를 본다면 뭔가 뭐 물고기 때 흐름을 지금 파악하고 있다든지. 그렇죠. 예. 아니면 뭐 수영을 음. 한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부가적으로 하지 않고 음. 그냥 그 자연하고 나하고 오롯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음. 저는 모르고 있는 사람이었고 이제 오히려 그렇게 바다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 즐거움을 아시는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제 바다하고 오늘 바다가 다르고 여름 바다하고 겨울 바다가 다르고 그냥 그 보고 있는 것으로 마치 영화 보는 것처럼 그냥 그 앞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재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음. 작가님 혹시 계절은 어떤 계절? 저는 원래 겨울 가장 좋아했었는데요. 나이를 먹으면서 그 '겨울이 고되다.'라는 생각을 하게 약간 되면서 뼛속까지 시리다. 네, 너무 시리다. 그리고 '난방비가 많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봄, 가을로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봄, 가을 중에서 저는 봄에 좀 더 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들썩들썩하는 편인 것 같고 가을은 좀 차분해지는 편인 거예요. 그래서 봄, 가을 중에도 좀 더 좋아하는 계절은 봄 쪽에 쏠려 있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작가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작은 더위의 계절 소서에 태어나 아, 네네네. 여름을 좋아하는데 초여름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올해는 좀 여름 좋아한다는 말을 자중하면서 하고 어디서 사람들이 그런 말 들으면 싫어하거든요. 맞아요. 어디서 입을 잘못 댔다가는 아주 혼쭐이 날 것 같아서. 네. 근데 약간 초여름의 그 정취? 덥지도 춥지도 않고 뭔가 하염없이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기분 되게 좋아하고 여름 밤을 좀 좋아해요. 여름 밤은 해가 또 늦게 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매미소리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두니까 세상의 소리들이 다 집으로도 흘러 들어오고 밖에 앉아서 뭔가를 먹거나 마시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여름밤 이렇게 떠올려도 항상 좋은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계절이 주는 즐거움을 만끽한다는 것 자체가 '내 삶에 여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고등학교 3 학년 때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산 옆에 있었거든요. 많은 학교들이 산 옆에 있잖아요. 예. 근데 어느 날 야간 자율학습을 하러 도서관에 올라가는데 창밖이 다 빨간 거예요, 단풍이 져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지금이 가을이구나.' 그러니까 그 봄이 오는지 가을이 오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여유가 없으니까 맞아요. 사실은 창밖에만 보면은 가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가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어요. 많은 직장인이 그러죠. 벌써 네. 봄 다 갔어? 가을 끝났어? 겨울이야?" 막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가을이 너무 짧잖아요. 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시간이 없다. 가을을 즐길 시간이 이런 마음으로 좀 10월을 보내시면 더 좋겠네요. 네, 진짜. 그리고 항상 이런 계절들이 '갔다.'라는 걸로만 올 때가 많거든요. '봄 다 갔어. 여름 다 갔어.'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 계절에 좋은 것들을 해 보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버린 감각으로만 느끼실 때가 많은데 한 계절이 간다는 건 오기도 한다는 얘기잖아요. 겨울이 그 오죠. 오는 계절에 그쪽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좋은 것들을 많이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께 슬픈 세상에 기쁜 말이라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이 책 오늘 인제 소개하려고 다시 읽으면서 최근에 접한 이야기 하나 떠올랐는데 그 물꽃의 전설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87년 경력의 상군 해녀 할머니가 나오시는데 그 물꽃이 아마 산호초와 그 해초 같은 것들이 되게 아름답게 피어 있는 근데 해녀들은 그걸 물꽃이라고 네.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좀 먼 바다 깊은 바다에 가야 볼 수 있는 그곳을 할머니가 그리워하면서 하는 얘기가 해녀들 사이에는 구전으로만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바닷속 지도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물 밖에서 뭐 언덕이나 들판이나 개천에 이름을 붙이듯이 해녀들이 그 바닷속 지형에 다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제주말로 뭐 여라는 게 어떤 뜻하는 게 있으면 그런 식으로 이제 이름들을 붙여 놓은 얘기가 그 영화에 등장하는데 그 얘기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네. 내가 알고 있는 지도는 이런 지도가 없었는데 맞아요. 완전히 머릿속에 새로운 지도가 들어오는 것 같고 그 지도는 사실 그러니까 뭐 어떤
인쇄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할머니도 새로운 새내기 해녀에게 말로 들려주는 거죠. 저희가 무슨 여, 저희가 무슨 곱항 뭐 이러면서 얘기해 주시는데 아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다 하면서 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 슬픈 세상의 기쁜 말 읽었을 때처럼 마음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 장소에 대한 기억이 같이 이름과 전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방식이 정말 좋다고 느끼는 게 요즘에는 워낙 다 지도 앱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어딜 가도 별로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건 좋은 일이죠. 항상 이 앱을 켜놓고 인터넷만 된다고 하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고 이 지도는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는지를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종이 지도 볼 때처럼. 맞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옛날에 지도 앱이 있기 전에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어디를 놀러 가거나 할 때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놀러 가면 그 동네를 먼저 가본 사람의 지혜를 전수받는 기분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해바다에 가족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 뭐 엄마 아빠가 연애했을 때 갔던 데에 대해서 듣는다든지 예, 그다음에 뭐 서울 시내에서도 지금은 부암동 같은 곳에 많이들 가시지만 예전에는 부암동이라는 동네가 알려져 있지 않았었거든요, 많이. 맞아요. 근데 그런 때는 거기 아는 선배가 데리고 가서 뭐 맛있는 만두 가게, 뭐 맛있는 에스프레소 가게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소개해주고 그러면 그 추억이 생기고 나중에 저도 누구를 데려가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장소에 대한 기억들이 같이 전해졌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누구나 지도를 보고 찾아갈 수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게 어렵지 않은 데다가 항상 뭐 이를테면 부암동 맛집 베스트 5 이런 게시물을 보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얽힌 개인적인 추억이 어디를 가게 만든다? 이런 개념 자체가 좀 낯설어졌다는 느낌도 드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 생각해보면 옛날에 시골에서는 그러니까 그 석류나무집 뭐 이런 식의 맞아요.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맞아요. 부르곤 했던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나무 큰 집이라든가 맞아요. 감나무 집이라든가 다 그렇죠. 할머니 어디 있다고 뭐 이러면 이제 거기에 또 지형으로 얘기하는 아니 거기 뭐 감나무 옆에 뭐 예, 맞아. 그 뭐 깨밭 넓은 데 있잖아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네요. 새삼 네. 얘기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 해녀분들이 바닷속 지형을 네. 기억하는 방식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를 저도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꽃의 전설. 네, 물꽃의 전설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 슬픈 세상의 기쁜 말이라고 하는 책을 보다 보면 저는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게 아, 여기에는 정말 슬픈 이야기가 너무 많다. 우리의 삶에는 너무 슬픈 순간들이 많이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다음 순간을 정말 잘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닐 때 우리를 계속 살게 만드는 것, 다시 힘을 내게 만드는 건 어떤 걸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여기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봤을 때 긍지를 잃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긍지가 막 대단한 게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있고 또 믿는 만큼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가 이 사람들 고유한 긍지를 만들고 그리고 살아가는 동력도 되어주고 또 우리가 느끼는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던 것 같아서 나에게 그런 긍지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되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아까 어부 얘기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먼 바다에서도 지킬 것은 지키는 사람의 자유와 긍지는 아무도 못 해치는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나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느낌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보통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어떤 긍지를 준다는 느낌보다는 세상이 나한테 어떤 자격을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나를
다시 판단하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이 책을 보면은 그런 자격은 바깥에서 주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만 줄 수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맞습니다. 예, 굉장히 묵직한 동시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마음이 웅장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는 이런 기쁜 말이라고 하는 것을 기다릴 게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 표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책 표지에서 바다 망망대해에서 혼자 이렇게 뭔가 그 바다 속을 바라보고 있는 예, 그런 수영을 하고 있는 사람의 사진이 표지로 쓰였는데 이렇게 망망대해에 혼자 있다라고 생각할 것인가, 예, 아니면 나는 지금 바다를 탐험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인가,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이 사진을 보고도 많이 떠올려 봤습니다. 표지 어떠셨어요? 표지 너무 좋죠. 근데 리커버가 나오면서는 이 표지가 안 쓰죠. 아니더라고요. 예. 네. 저는 이전 버전이 더 좋아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 슬픈 새의 기쁜 말이 어떤 게 있냐 물으셨을 때 바닷속 지도를 얘기했는데 네. 또 공교롭게도 이렇게 바닷속을 보고 바닷속을 있는 탐험하고 있는 인물이 있었네요. 오늘 맞아요. 모든 것이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읽는 것이 우리를 만들어간다는 믿음을 작가님도 가지고 계시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출연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책에 나오는 그런 문장들도 많이 이 이야기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좋은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된다. 좋은 이야기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부드럽게 각인되고 남아서 우리의 자아를 바꾼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드러움 중 가장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러운 것은 인간의 변화다. 라는 부분이 프롤로그에 등장하기도 하는데 좋은 이야기가 한 사람을 어떻게 부드럽게 서서히 바꾸는지 알려주는 책이고 사실 우리가 읽는 모든 책들에서 그런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네. 그래서 어떤 책이 제일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여러 책을 읽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에 대한 가치를 앞세워서도 한번 책을 골라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슬픈 세상의 기쁜 말이라고 하는 제목을 보고 많이들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슬픈이라는 말에 방점을 두고 생각하시는 분과 기쁜이라는 말에 방점을 두고 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책은 이 슬픔과 기쁨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슬픔을 아는 사람이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찬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맞아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 슬픔을 아는 사람들이 기쁨을 추구하고자 할 때 결국은 세상을 바꾸거나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책 속에 있는 얘기들이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근데 시간은 한정적이니까. 네, 시간은 아까 한정적이니까. 어부 얘기를 아는데도 새로 듣는 것처럼 작가님이 너무 맛깔나게 이야기해 주셔서 이거 어떡하나요? 이거 다 읽으셔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읽다 보면은 정말 쭉쭉 읽게 되는 이야기들이고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콜럼바인 총기 난사 맞아요.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9.11 테러라든가 이런 이야기들도 같이 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슬픔이라고 하는 이 세계의 슬픔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크게 힘을 가질 수 있는 거라고 하면 내가 경험하는 세계를 자꾸 한정짓고 좁히지 말고 나의 세계를 넓혀서 세계를 보고자 할 때 훨씬 더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감각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슬픔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지 않나라는 느낌이 드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에서 이제 그 세월호 이야기하고 9.11 이야기하고 같이 이제 엮어서 맞아요. 네.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직 해야 될 이야기가 많이 있다. 예, 들어야 할 목소리가 많이 있다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 책 이야기를 이제 슬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책 읽으신 다음에 가장 좋았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계속 얘기했던 것 같지만 계속 이게 정말 작가님 책을 워낙 많이 읽으시니까 어떤 책 읽고 좋으면 주변에 이 책 읽어봤어? 하는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책이고요. 아까 작가님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이 슬픔과 기쁨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하면서 슬픈 사람이 슬픈 사람을 돕고 힘든 사람이 힘든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사실 너무 당연하고 아름답고 자연스러웠던 인간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삶이었는데 그걸 너무 많이 잊고 사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이 책 속에 담긴 세상과 다시 책을 덮고 눈을 돌려서 뉴스를 볼 때 세상이 너무 달라서 근데 그러면은 또 처음 얘기한 것처럼 환멸과 냉소로 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다시 눈을 돌려서 이 책을 보고 싶은 이 책에 나오는 인물들이 가리킨 아름다움을 세상이 꼭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 라고 손가락을 정확히 가리키는 이야기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손가락 끝을 같이 바라보고 싶고 이 사람들 옆에 같이 있고 싶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오늘 김신지 작가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상상은 잘 되지 않겠지만 제가 굉장히 취조실 같은 데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 스튜디오가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진실만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작가님이 앞에 이렇게 딱 버티고 있으시고 맞은편에 조명도 왜 이렇게 취조실 조명하나 약간 저의 마음을 취조당하는 느낌으로 앉아서 근데 약간 즐거운 취조죠. 좋아하는 책에 대해서 또 좋아하는 이야기, 좋아하는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어서 약간 변태 같지만 행복한 취조였다. 네. 라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사실 이 좋은 글 읽을 때 글 쓰는 사람들의 습격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썼을까? 나는 어떻게 써야 할까? 같은 고민들도 같이 하게 되거든요. 저도 항상 이제 그런 네. 편이고. 예, 그래서 정혜원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서 항상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내가 경험하는 폭을 넓힐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제일 큰 장점이 아까 김신지 작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실제 경험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나 폭넓게 할 수 있는 작가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탄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책상 앞에서만 쓰는 글이 아닐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하게 만드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더불어서 아마 김신지 작가님의 글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글이 뭔가 산으로 들로 나가는 느낌이 들 때마다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포장을 마지막으로 네. 리본을 딱 묶듯이 네. 역시 전문가. 네,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끝까지 들어주신 독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각자 듣고 계신 플랫폼에서 댓글 또는 리뷰로 리딩 케미스트리에 대한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아주 꼼꼼하게 확인하고 또 다음 화에서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리딩 케미스트리는 매주 월요일 날 업데이트됩니다. 다음 월요일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